네, 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우리 파이썬 클래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파일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예외 처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이썬에서 파일 처리를 하는 것은 어떤 파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여러 가지 문서 파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러한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또는 어떤 파일에 데이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떤 컴퓨터 바탕, 어떤 파일 경로, 파일의 경로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컴퓨터 바탕화면 경로는 C 드라이브에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 경로를 보면 C 드라이브에 그다음에 역슬래시 유저, 역슬래시 윈도우 10, 역슬래시 데스크탑,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컴퓨터에서 취급하는 바탕화면 경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 바탕화면 경로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바탕화면에 어떤 파일이 있으면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 다음처럼 바탕화면 경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탕화면 경로가 유저스 밑에 윈도우 10 본인 아이디겠죠? 아이디 보통, 그리고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바탕화면 경로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원화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지금 디렉토리와 디렉토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원화 표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역 슬래시라고 합니다. 역 슬래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역 슬래시를 써서 역 슬래시, 얘가 슬래시죠? 얘를 슬래시라고 하고, 역 슬래시, 얘가 지금 이 원화 표시가 역 슬래시하고 똑같은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 슬래시를 써서 파일 경로를 나타내는데, 우리 파이썬에서 파일 경로는 이 역 슬래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역 슬래시를 2개를 써서 파일 경로를 나타내든지, 아니면 역 슬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처럼 슬래시를 써서, 이러한 슬래시를 써서 파일 경로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파일을 읽어와서 출력하는 부분,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출력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한번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어떠한 예를 들어서 메모장을 여러분들이 열어서 메모장을 다음처럼 파일을 국어 100점, 영어 100점, 수학, 컴퓨터 체육, 음악 60점 이렇게 해서 다음처럼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파이썬 읽기로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한번 파이썬에서 불러와 가지고 출력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바탕화면에 파이썬 읽기라는 이 텍스트 파일을 저희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을 읽어와서 한번 화면에 출력하는 부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일단은 불러와야 되겠죠? 오픈으로 불러오는데, 오픈 다음에 파일 관련 내장 함수예요. 내장 함수인데, 첫 번째는 이제 파일 경로를 써줍니다. 바탕화면 C 드라이브에 보통 파일 경로 부분은 영알파벳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는데, 파일 이름은 이제 구분을 하고, 하는데 파일 경로를 나타내는 디렉토리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유저스의 슬래시, 그다음에 윈도우 10의 데스크탑
슬래시 그다음에 이제 파일 이름, 우리가 불러올 파일 이름 파이썬 읽기 점 텍스트 파일이죠. txt. 이 파일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고 그다음에 무엇을 써주어야 하냐면 파일을 열을 때, 불러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파이썬 읽기라는 텍스트 파일을 여는 거죠. 열 때 어떠한 형태, 인코딩, 어떠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일단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인코딩이라고 하는데요.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이 저장하는 형식이 보통 이제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한글 문서가 깨지지 않도록 UTF-8이라는 값으로 인코딩을 해주어야 문서가 깨지지 않겠습니다. UTF-8 다음처럼 파일을 열었는데 이 파일을 열고서 이게 지금 이제 무슨 말이냐면 파일을 열었다는 의미는 메모리상에 이렇게 메모리상에 어떤 경로 바탕화면 경로에 해당이 되는 이 파이썬 읽기라는 파일을 메모리상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파일을 파이썬 읽기라는 읽기.txt 파일을 여기에 메모리상에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지금 파일 관련 하나의 인스턴스, 파일 관련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파일 관련 객체가 만들어졌고요. 오픈이라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열면 다음처럼 파일 관련 객체가 만들어졌고 이 객체를 파일에 F자를 써서 F라는 변수로 바인딩을 해야 이 파일에 이 객체에 접근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인딩을 시켰고 F라는 변수로 는 해서 바인딩을 이 객체로 바인딩을 시켰습니다. 바인딩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이 바인딩한 이 F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F가 가리키는 객체를 이용해서 내가 이 메모리에 올린 이 파일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드리는 메서드가 리드라인스 가로 열고 닫고 하면 내가 이 객체에 올린 파이썬 읽기.txt 파일을 지금 객체로 만들어서 F라는 변수가 바인딩을 하고 있죠. 그러면 F라는 변수가 바인딩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readLines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이 파일에 있는 내용, 지금 얘가 되겠죠? 국어, 영어 이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렸으면 그걸 갖다가 readLines로 읽었으면 그 값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readLines로 읽으면 메모리상에 뭐 아까 국어 뭐 100점, 수학 뭐 90점에서 영어 막 쭉쭉쭉 해서 데이터를 읽었겠죠? 데이터를 읽었으면 그 읽은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읽은 데이터를 지금 여기에서 저장이 아니고 읽은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읽었으면 뭐해? 얘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 이 읽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려면 어떠한 변수로 얘를 바인딩을 해야 되겠죠? 그 변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라인스 여러 줄이니까 라인스라는 변수로 바인딩을 시키겠습니다. 라인스라는 변수로 바인딩을 시키면 이 라인스라는 변수는 내가 읽어온 데이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파일을 오픈으로 열었으면 여기서 지금 파일을 오픈으로 열었으면 메모리를 내가 지금 잡아먹고 있죠. 그럼 이 부분을 날려주어야 우리가 메모리상에 이 부분이
여유 공간으로 남겠습니다. 파일 용량이 크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닫아 주어야 합니다. 파일을 열고 그다음에 f.close라는 메소드를 써서 네, 얘를 이제 닫아줘. 그럼 얘가 이제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 파일이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고, 현재 내가 읽어온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읽어온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 값을 읽어온 데이터를 메모리 영역에 지금 위치해 있는 이 객체를 라인스라는 변수가 지금 바인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라인스는 지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F가 가리키는 이 객체는 지금 사라졌고 라인스가 가리키는 이 데이터는 현재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라인스 이렇게 출력을 했어. 출력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실행을 해보시면 리스트 형태로 국어 100점 그리고 끝에 줄바꿈 기호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원본 데이터에 보면 국어 100 하고서 엔터를 쳐서 밑으로 내려와서 또 영어 입력하고 100 입력하고 또 엔터를 쳤죠. 엔터를 친다는 것 자체가 줄바꿈 기호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줄바꿈이 데이터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국어 줄바꿈, 영어 줄바꿈, 수학 줄바꿈, 과학 줄바꿈, 컴퓨터 줄바꿈, 체육 줄바꿈. 음악에는 끝에서 엔터를 치지 않았네. 엔터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줄바꿈 표시가 여기에 지금 음악 60점 그 뒤에 보면 줄바꿈 기호가 역/n 기호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파일을 불러와서 파일을 읽고 그 파일을 출력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형태로, 얘는 지금 리스트로, 지금 라인에는 리스트 형태로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주석 처리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포문을 써가지고 for I in 라인스에는 지금 리스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데이터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라는 데이터를 하나씩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국어 100 하고 여기 보면 역/n이 있죠. 줄바꿈이 됐어. 그리고 또 줄바꿈이 됐죠. 왜 그래요? 프린트문 끝에는 줄바꿈 역/n이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프린트문 끝에는 줄바꿈의 n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어 100하고 여기 역/n이 있으니까 줄바꿈이 되고 또 프린트문 끝에서 또 줄바꿈이 돼서 지금 출력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포문에서 영어 데이터를 쭉 입력을 하고 여기도 줄바꿈이 있네. 그러니까 줄 바꿔. 그다음에 프린트문 끝에니까 또 줄을 또 바꿔서 그 다음 데이터 수학이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보기가 불편하죠. 그럼 이 부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 없애려면 i라는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데 프린트문 끝에 프린트문 끝에는 줄바꿈하지 않고 그냥 빈칸으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해서 아무런 프린트문 끝에 끝에 줄바꿈을 넣지 않고 아무것도 넣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첫 번째 줄 국어 100 그 줄바꿈 딱 데이터 입력하고 그 다음 영어 데이터 입력하고 줄바꿈 프린트문 끝에는 줄바꿈이 있다 없다? 프린트문 끝에는 줄바꿈이 아무런 문자가 없으니까 입력하지 않고 그 다음 이제 수학 데이터 입력하고 여기 역/n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수학 쭉 입력하고 역/n 입력하고 프린트문 끝에 줄바꿈은 비어 있으니까 줄바꿈 되지 않고 과학,
컴퓨터, 체육, 음악까지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이 또 있겠네요. 다른 방법이 I를 입력을 하는데 I가 지금 문자열이죠. 그래서 I 점을 하면 문자열 관련 메소드가 쭉 나타납니다. 여기에 양쪽 처음과 끝, 어떠한 데이터의 처음과 끝 부분에 공백이라던가 뭐 줄바꿈이라던가 얘네들을 없애주는 스트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립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얘를 해서 출력을 하면 얘하고 이제 똑같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위에하고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나오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에서 줄바꿈은 국어 그 다음에 영어로 바뀌었죠. 여기에서 줄이 바뀌는 것은 프린트문 끝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명령어 프린트문 끝에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줄바꿈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줄바꿈은 이 데이터, 이 라인스라는 데이터 안에 역슬래시 n 이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국어에서 영어로 이렇게 줄바꿈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일 읽기 데이터를 보시면 쭉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컴퓨터 국어 옆에 공백이 들어가 있죠? 공백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아까 엔드 이꼬르 뭐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해서 얘는 지금 컴퓨터 오른쪽에 공백이 들어가 있죠. 컴퓨터 오른쪽에 공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역슬래시 n 해서 체육으로 넘어온 거야. 라인스에 들어있는 역슬래시 n 그 데이터 때문에. 근데 얘는 마지막에 수행한 이 스트립을 사용해서 출력을 한 경우는 90 옆에 공백이 없죠? 90 오른쪽에 여기에서 줄바꿈은 뭐예요? 여기에서 줄바꿈은 프린트문 끝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줄바꿈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스트립을 썼기 때문에 이 컴퓨터 이 데이터 스트립을 썼기 때문에 처음과 끝 공백이라던가 이런 역슬래시 n 이 데이터가 자동으로 스트립을 썼기 때문에 제거가 되어서 출력이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0은 그래서 이 출력 형태 그 결과값은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스트립을 쓰는 경우 그리고 I 값을 출력을 하는데 end 프린트 끝에 자동 줄바꿈 기호가 들어가지 않도록 프린트문 끝에 줄바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출력하는 경우 이렇게 좀 엄밀히 따지면 다르죠? 다른데 이제 결과값은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파일 읽기를 한번 해보았고요. 읽기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출력하는 부분을 해보았고 이번에는 파일을 열어서 쓰는 부분 이게 지금 모드가 라이트 모드예요. 파일을 열어서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열어서 쓰는데 파일을 열어서 이제 파일 관련 어떤 객체가 형성이 됐죠. 그 객체를 F가 바인딩을 하고 그 바인딩한 객체를 이용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라이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문자를 쓰는데 국어 100 줄바꿈까지 쓰고 그 다음에 줄이 바뀌었으니까 또 이제 그 밑에 줄에 영어 90 줄바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파일을 닫는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 쓰기라고 해볼까요? 쓰기라는 파일을 만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파일을 여는 거죠. 지금 우리 바탕 화면에는 파이썬 쓰기.txt 파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파일을 새로 이제 파이썬 쓰기라는 텍스트 파일을 바탕 화면에 지금 만들어서 얘를 모드를 MOD 모드를
WT 쓰기 모드로 연다 그 얘기예요. 쓰기 모드로 열어.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연다 그 얘기죠. 열고 인코딩 방식은 똑같이 UTF-8로 한번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모드를 이렇게 모드는 WT 써도 되고 얘를 삭제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그 객체를 F가 바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읽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파일을 F라는 변수가 바인딩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쓰기 write에서 어떠한 내용을 쓰냐면 국어 한 칸 띄고 뭐 100점 그다음에 역/n 다음처럼 쓰고 또 그 다음 줄에 write 영어 뭐 90점 뭐 역/n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열고 파일을 열어서 바탕 화면에 파이썬 쓰기 txt 파일을 열어서 거기에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현재 바탕 화면에는 파이썬 쓰기 텍스트 파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바탕 화면에 이 이름으로 메모리상에 현재 바탕화면에 파이썬 쓰기 텍스트 파이썬 쓰기 텍스트 파일은 없어요. 없는데 메모리상에 얘를 파이썬 쓰기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서 딱 열은 거죠. 열어서 F라는 변수가 바인딩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wri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파일 안에다가 국어 100, 영어 100, 아니 영어 90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쓰고 파일을 닫아요. 파일을 닫으면 메모리상에 얘는 날아가는데 이게 어디에 있냐? 날아갔는데 이 파일은 바탕 화면에 파이썬 쓰기라는 파일이 얘는 지금 아까 앞에서 사용한 파이썬 읽기인데 파이썬 쓰기라는 파일이 하나 다시 생성이 되는 메모리상에 F 클로즈 했기 때문에 메모리상의 파이썬 텍스트 파일은 사라지겠지만 내가 쓴 이 파일은 어디에 생긴다? 바탕화면에 이제 저장이 되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우고 얘를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실행이 됐습니다. 화면에는 아무 출력하는 내용은 없겠지만 실행이 됐고 여기 보시면 파이썬 쓰기라는 파일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한번 열어볼까요? 파이썬 쓰기 딱 열었더니 국어 100, 영어 100, 그다음에 줄바꿈까지. 영어 밑에 지금 커서가 깜빡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 90이라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줄바꿈까지 역/n 해가지고 줄바꿈까지 역/n에서 줄바꿈까지 이 파이썬 쓰기라는 텍스트 파일에 write 쓴 거죠.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어 지금 밑에서 커서가 깜빡이는 부분까지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떠한 점수표를 국어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90점, 영어 90, 95, 수학 리스트 안에 뭐 튜플도 있을 수가 있겠네. 얘는 대괄호 안에 대괄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안에 리스트 타입으로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점수표라는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이번에는 파이썬 이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이 점수표라는 변수가 바인딩하는 이 리스트 데이터를 파일에다가 파이썬 excel.csv라는 이 파일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네. WT니까 그죠? 기록을 하는데 어떠한 형태로 기록을 하냐? Fwrite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문자열 포맷이죠.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그래서 중괄호 열고 닫고 콤마, 중괄호 열고 닫고 콤마, 중괄호 열고 닫고 콤마, 그다음에 역슬래시 n 줄바꿈, 점. 여기가 지금 점이에요. 얘가 지금 문자열 포맷, 이게 지금 일종의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열이 되겠네요. 얘가 이 부분이 문자열이죠. 문자열하고 점을 찍으면 문자열 관련 메소드 포맷을 이용해서 첫 번째 중괄호에는 점수표가 지금 얘죠. 리스트 점수표에 1번에 0번 데이터, 이게 지금 리스트에 0번, 리스트에 1번, 리스트에 2번이죠. 근데 얘는 리스트 1번에 0번, 리스트 1번에 1번, 리스트 1번에 2번이 되겠네. 얘는 국어는 리스트 0번에 0, 0번에 1, 0번에 2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덱싱 하는 거 공부했었죠. 수학은 0, 1, 2, 리스트 2번에 0번, 45는 2번에 1번, 100은 2번에 2번 이런 식으로 그 인덱싱하는 부분 앞에서 리스트 인덱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쭉 쓰는 거죠. 세 줄을 쓰고 그다음에 파일을 이제 닫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까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빠졌네요. 이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UTF 빼기 8이 아니고 얘는 인코딩이 뭐예요? CP949네. CP949. 우리가 어떤 엑셀 파일에서 확장자가 CSV 파일은 어떠한 데이터와 데이터를 뭘로 구분을 한다? 콤마로 구분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와 데이터를 콤마로 구분하는 파일이 CSV 파일인데, 이 파일을 열면 엑셀이 실행이 되겠는데요. 엑셀에서 한글 문서가 깨지지 않도록 앞에서 사용한 UTF 빼기 8 그 인코딩 방식을 쓰는 게 아니고 CP949 형태로 인코딩을 해서 파일에 저장이 되어야 이 파일을 엑셀에서 열면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CP949라는 거, 엑셀에서 사용하는 파일은 CP949 포맷으로 인코딩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삭제를 하고 파일을 여는데, 이번에는 파이썬 엑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확장자가 텍스트가 아니고, 뭐 텍스트로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그 문서 파일로 열리겠죠? 텍스트 파일은 UTF-8로 하셔도 돼. 한글 문서가 안 깨져. 근데 만약에 엑셀 파일인 경우는 CP949로 해야 된다는 거, CP949로 인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 얘를 텍스트 파일이 아니고 CSV 파일로 파일을 저장을 하려면 CP949 포맷으로 인코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데이터를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점수표라는 변수는 리스트를 바인딩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국어, 그다음에 뭐 100점, 90점 이렇게 바인딩하고, 그다음에 리스트와 리스트를 구분할 때는 콤마죠. 콤마하고, 그다음 리스트는 뭐 영어 뭐 90점, 95점, 그다음에 콤마, 그다음 데이터는 수학 뭐 45점, 100점 이렇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점수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이 점수표 데이터를 이 파이썬 엑셀 CSV 파일에 이제 써야 되겠죠? 네, 써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
중괄호 열고 닫고 콤마 중괄호 열고 닫고 콤마 그다음 데이터 중괄호 열고 닫고 콤마 그다음 데이터 중괄호 열고 닫고 그다음에 줄 바꿈까지 역/n 줄 바꿈까지 데이터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쓰고 이 문자열 점을 찍으면 문자열 관련 메소드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메소드는 포맷 메소드를 썼는데 첫 번째 중괄호에는 점수표에 0번에 0번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두 번째는 점수표에 0번에 1번 입력을 하고 세 번째는 점수표에 0번에 2번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은 영어는 점수표에 1번에 0번이 되겠네요. 1번에 0번, 1번에 1번, 1번에 2번. 그 다음은 2번에 0번, 2번에 1번, 2번에 2번. 데이터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도록 라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이 파일을 이제 다 썼으면 닫아야 되겠죠? 네. 닫는 것까지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뭐 우리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근데 이 파이썬 엑셀 CSV라는 파일이 바탕화면에 CSV라는 파일이 바탕화면에 이렇게 딱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시면 다음처럼 파이썬 엑셀이라는 파일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가 예외 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y, except. 우리가 어떤 실습을 하면서 보통 이제 실무에서 어떤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을 하면 컴퓨터가 아주 그냥 종료가 돼버리죠. 종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try, except라는 키워드를 써서 중간에 어떤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도록 이러한 try, except 부분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뭐 주식 자동 매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게 그 하루 종일 이렇게 주식 매매하는 기간에 계속 그 시간 동안 계속 이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죠. 돌아가다가 중간에 어떤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멈춰버리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try except라는 키워드를 써서 코딩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하는데 만약에 A라는 변수가 뭐 예를 들어서 2이고 예를 들어서 B라는 변수는 어떠한 값을 바인딩 하냐면 100이라는 값을 A가 바인딩하는 값으로 나누어서 이제 뭐가 코드가 실행이 된다 보시면 얘를 실행을 해보시면 뭐 출력하는 값이 없으니까 지금 출력하는 값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화면에 표시가 되진 않는데 에러가 없이 지금 잘 수행이 됐습니다. 에러가 없이 잘 수행이 됐어. B값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에러가 없이 잘 수행이 됐어요. 출력해 보시면 100이라는 값을 2로 나누어서 그 값을 50을 출력을 한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A라는 값이 0으로 바뀌었네. 프로그램 중간에 0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어떤 값을 0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제로 디비전 에러 네,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네, 0이라는 값으로 나누니까 이게 나누어지지 않는 b라는 값의 어떤 값이 할당이 안 되겠죠. 나누어지지가 않으니까 제로 디비전 에러라는 값이 발생을 해서 이게 프로그램이 그 밑에 아래 코드가 수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밑에 아래 코드가 수행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해서 멈춰버렸습니다. 멈춰버렸어요.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을 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혹시라도 이러한 치명적인 에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건너뛰려면 try라는 키워드를 써서 일단 해보라 그 얘기죠. 일단 해. 나눈 다음에 어떤 뭐 명령어들이 쭉 있겠죠? 있겠는데 일단 일단 try 일단 해봤는데 어떤 에러가 만약에 발생을 해. 에러가 발생을 하면 except 제로 디비전 뭐 에러가 만약에 발생을 해서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했어 그러면 발생을 하면 프로그램 멈추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간다? except 문으로 온다 그 얘기입니다. except. 그래서 이게 뭐 패스라고 해볼까요? 패스 except로 와서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잠깐 프린트 문을 한번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에러 없이 이렇게 수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에러 없이 수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프린트 문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b라는 값이 할당이 안 됐는데 그 값을 여기에서 치명적인 에러가 이쪽에서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떤 b라는 값이 어떤 바인딩 하는 게 없죠? 없는데 여기서 출력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하겠네.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지금 다시 한번 앞에 값이 지금 잘못 실행이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가 지금 아직 저장이 안 됐네요. 이 파일이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에 잠시만요. 얘를 싹 지우고 다시 해야 되겠네. 네. 얘를 지금 b라는 값이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a 값은 지금 0이야. 0이고 아까 b 여기 변수에 b 값이 50으로 앞에서 수행하면서 저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에러 없이 b가 출력이 됐는데 지금 b라는 변수를 없애고 지금 다시 수행을 한 거죠. 다시 수행을 하니까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b에는 50이 저장이 돼 있었어 아까는. 그러니까 여기서 50이 출력이 됐는데 지금 b라는 변수 자체를 없앴어요. 여기서 베리어블 익스플로러 탐색기 창에서 아예 없애고 다시 지금 처음부터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했더니 여기에서 b가 지금 b라는 변수가 할당이 안 되기 전에 a 값이 0이니까 100을 0으로 나누니까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했죠. 에러가 발생을 하니까 여기에서 패스로 온 다음에 여기에서 b라는 변수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출력을 하니까 네임 에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 여기 베리어블에 b라는 변수가 이미 메모리상에 지정이 돼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여기서 실행을 하니까 에러 없이 이제 5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었죠. 출력이 되었었는데 이제 메모리를 싹 없애고 a라는 값이 0을 바인딩 하도록 하고 또 이 값을 b가 바인딩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이 계산하는 도중에 에러가 발생을 했으니까 b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b를 출력을 하니까 이제 name b가 is not defined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해서 name 에러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b는 0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을 했어. B라는 변수는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except로 왔어. except로 와서 0이라는 값을 B가 바인딩을 해. 그러면 B라는 값이 생겼죠? 그러면 여기서 B라는 값, 0이라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되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try except문 try 안에 또 예를 들어서 뭐 try except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except문 안에도 뭐 try except문을 try except 이렇게 안에 이렇게 넣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try except 안에 try except를 넣어서 여기다가 또 try 이 부분에다가 또 try except 해서 이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우리 예외 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문 개발 편집기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아나콘다 3를 설치를 했죠. 아나콘다 3에서 스파이더를 가지고 우리가 파이썬 기초 강좌를 했는데요. 뭐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하거나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문 개발 편집기 파이참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파이참 한번 설치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참 우리가 그래서 크롬 창을 띄워서 크롬 창을 띄워서 한번 같이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ycharm 파이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맨 위에 jetbrain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전문 개발자용 파이참이 뜨죠. 얘를 클릭을 해서 파이참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이참 홈페이지로 들어와서 보시면 프로페셔널이 있네요. 프로페셔널 얘는 지금 유료 뭐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맥이냐 리눅스냐 윈도우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사용하는 운영체제를 선택을 하고, 얘는 프로페셔널은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사용할 것은 커뮤니티 오픈 소스로 개발이 된 파이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커뮤니티에 있는 파이참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시면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349메가네 파이참. 지금 파이참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셋업 창이 떴죠. 셋업 창이 떴고 그냥 넥스트 눌러서 그냥 기본 폴더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얘도 그냥 넥스트 누르시면 돼요. 어떤 뭐 여러 가지 패스 지정하는 옵션이 있는데 인스톨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본 옵션 그대로 그냥 넥스트를 눌러서 다음처럼 설치를 합니다. 이 제트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자바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얘를 실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설정은 파이참을 실행을 하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꽤 걸리네. 설치가 되는데. 네, 지금 다 설치가 되었고 여기 이 상태에서 그냥 피니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피니쉬 딱 누르시면 지금 파이참이 설치가 되어 있죠.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정책에 관련된 게 나오네요. 여기서 I confirm 확인했다. 그리고 continue. 그다음에 뭐 돈 센 데이터 쉐어링, 돈 샌드 보내지 않겠다 하시면 이제 파이참이 지금 이제 실행이 되죠. 네. 다음처럼 이제 파이참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실행되면 뭐 뉴 프로젝트 get 오픈 이런 게 나오는데 처음에 다음처럼 실행을 하면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여기서 프로젝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할 때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소스 코드를 유치를 시키는데 그게 일단은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프로젝트에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면 처음에 다음과 같은 위치에 파이참 프로젝트, 윈도우 10 파이참 프로젝트 폴더에 파이참 프로젝트라는 이제 폴더가 만들어지겠네요. 폴더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꿔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new environment using 어떠한 저희가 아나콘다를 설치를 했죠. 아나콘다를 설치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형성할 때마다 프로젝트를 어떤 작업을 할 때마다 인터프리터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previously configured interpreter 얘를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 부분, 이 프로젝트 폴더를 바탕 화면으로 한번 해볼게요. 바탕 화면 얘를 클릭을 해서 얘를 클릭을 하면 이게 지금 바탕 화면이에요. 예. 컴퓨터 아이콘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데스크탑에서 바탕 화면이죠? 바탕 화면에다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을 선택을 하고 베이스 디렉토리, 프로젝트를 위한 베이스 디렉토리를 바탕 화면으로 지정을 하고 OK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프리비얼 대부분 이제 앞으로는 얘를 한 번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버전이 틀려가지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데 특정한 버전이 필요해, 인터프리터 버전이,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인터프리터를 바꿔줘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아나콘다를 설치를 했으니까 걔를 계속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previously configured interpreter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점점점을, 현재는 no interpreter죠. 얘를 점점점을 클릭을 하셔서 우리가 지금 아나콘다죠. 그러니까 밑에 거 우리가 지금 파이썬 인터프리터 설치한 것은 아나콘다예요. 그래서 콘다 인바이러먼트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아나콘다를 C 드라이브에 아나콘다 3 디렉토리에 지금 설정을 했죠. 네, 설정을 했으니까 지금 여기 콘다 exe가 나오고 밑에 인터프리터를 우리가 여기서 지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점점점 클릭을 하시면 인터프리터가 어디에 있냐면 C 드라이브에 아나콘다 3 얘를
꺽쇠를 클릭을 하면 아나콘다 3가 쭉 열리죠. 아나콘다 3의 파이썬 exe, 얘가 지금 우리가 설치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되겠네요. 아나콘다에서 설치한 얘를 선택을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되겠네요. OK 이렇게 눌렀습니다. 설정을 마치고 OK. 모든 프로젝트에 얘를 쓰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체크를 하죠. 뭐 어차피 얘를 계속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모든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겠다 해서 체크를 하시고 OK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이썬 3.8이 지금 올라왔죠? 네,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create 디렉토리 데스크탑 바탕화면이 비어있다. Do you want create project? 어떤 소스를 존재시킬 어떤 크리에이트를 생성하겠냐, 그 프로젝트를 만들겠냐, 만들기 원하냐 그 얘기죠. 그러면 프로젝트를 만들 거야. 그렇죠?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소스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지금 여는 거죠. 네. 뭐 여기서 오픈 프로젝트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열겠다 그런 뜻이고, 어떤 소스 파일이 존재하는 걸 새로 지금 크리에이트, 창조하다, 크리에이트, 새롭게 폴더를 만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reate from existing source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지금 어떤 프로젝트 폴더가 없으니까 얘를 클릭을 해서 네,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이참이 현재 실행이 되었는데요. 파일에서 뉴 프로젝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이렇게 하고, 지금 앞에서 우리가 설정한 여기 previously configured interpreter 3.8이 아나콘다 3.8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베이스 프로젝트가 위치할 기본 위치를 만약에 데스크탑으로 하겠다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면 데스크탑이죠. 여기서 OK 누르면 데스크탑이고,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네. 새로운 폴더를 만들 거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폴더를 역슬래시 만약에 뭐 오토 프로젝트, 오토 프로젝트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에다가 바탕화면 데스크탑 바탕화면에다가 오토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디스 윈도우, 새로운 윈도우가 아니고, 네, 다음처럼 오토 프로젝트라고 했더니 바탕화면에 오토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었고요. 다음처럼 화면이 바뀌고,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업데이팅 해서 스켈레톤 해가지고 어떠한 지금 그 아나콘다하고 연결을 해서 이 파이참이 아나콘다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어떠한 제대로 동작하도록 지금 기본 밑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본 이렇게 뭐 언더바 네임 언더바 이런 거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명령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main.py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run main, 이 파일 이름이 지금 기본으로 만들어진 파일이 main.py예요.
이 런 메일이 활성화가 아직 안 되네. 그죠? 왜 활성화가 안 되냐면 파일을 기본으로 만들어준 파일이 있는데 아직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네요. 이게 왜 실행을 한번 하려고 해도 실행이 안 돼. 왜 안 되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 파이참이 이 아나콘다 인터프리터하고 뭔가 연결이 다 되어야 돼요. 밑작업이 다 되어야 이 파이참 프로그램이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지금 계속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하고 일단 백그라운드 작업, 네, 인터프리터하고 백그라운드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나면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이 제가 이게 런 메인이라는 게 버튼이 활성화가 돼서 네, 실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파이참 백그라운드 작업이 지금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더니 여기 보안 경고창이 떴네요. 파이참 어떤 기능을 하는데 어떤 그 방화 벽에서 일부 기능을 차단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다 체크를 해주시고 액세스 허용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액세스 허용, 액세스 허용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은 다 이렇게 삭제를 하고 main.py에서 지금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번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run 실행 파일 컨트롤 쉬프트 F10 이게 단축키네요. 이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할 수가 있죠. 네, 이제 여기다 한번 간단하게 프린트문 한번 파일하고 작업을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run 실행을 해보시면 파일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누르셔도 되고 얘를 이 파일 오른쪽에 파일 위에서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런을 선택하셔도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어 이제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단축키 설정하는 거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단축키 여기 보시면 파일을 클릭을 하시고 세팅을 들어가 보시면 세팅을 선택을 하시면 키맵이라고 있네요. 키맵 단축키 설정하는 키맵이라고 있습니다. 기본 키맵이 지금 윈도우로 되어 있는데 얘를 옛날 거하고 틀리네. 키맵에서 지금 단축키들이 지금 쭉 설정이 되어 있죠. 타이찬 버전이 제가 지금 새로 노트북에서 설치를 했더니 지금 조금 바뀌었네요. Get more setting, 플러그인,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 있네. 제가 예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그게 있었거든요. 그걸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키맵 단축키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맵에서 여기에서 바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키맵에서 Get More Keymap in Setting 플러그인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키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축키 관련 설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 키맵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ccept 눌러서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가 됐고 키맵을 클릭을 해서 다시 키맵을 클릭을 해서 보시면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가 있죠? 비주얼 스튜디오 선택하고 어플라이 오른쪽 밑에 어플라이 누르고 어플라이 그리고 오케이 하고 여기 메인 파일 오른쪽 버튼 클릭을 했더니 비주얼
런 실행 단축키가 아까 바뀌었죠? 컨트롤 F5로 바뀌었네. 여기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5를 누르면 실행이 되어서 하이라고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축키, 파이참에서 단축키 설정하는 부분 잠깐 해보았습니다. 네. 단축키, 파이참의 단축키 설정하는 부분 해보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함수를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어 보죠. 또 다른 기능이 뭐가 있냐면, 이게 합계, 합계라는 함수를 한번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합계라는 함수, return a 플러스 b, 합계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합계 인수가 5하고 8, 7.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합계를 출력할까요? 출력해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5가 실행해요. 실행을 했더니 하이가 출력이 되었고 합계라는 함수가 지금 얘는 선언을 한 거죠. 선언했고 여기에서 이제 5하고 7 인자를 불러서 함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12라는 값이 프린트에 의해서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쭉 여러 가지 코드를 쭉 길게 작업을 하다가 프린트에서 합계라는 함수를 저희가 지금 호출을 했었는데 이 합계라는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고 싶어. 그럴 때는 합계 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깜빡이게 해놓고 F12를 누릅니다. F12를 누르면 함수를 선언한 이 함수로 바로 이동을 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전 단계로 가고 싶다. 그러면 Alt 누른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 키 합계를 클릭한 상태에서 F12 얘가 프린트는 안에 있어서 그런가? 전에 쓰던 거하고 틀리네. 그래서 B라는 변수가 바인딩 하도록 하고 B라는 값을 출력하도록 해서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합계. 네. 실행을 하면 다음처럼 파일 12가 똑같이 출력이 되었죠. 출력이 되었고 이 합계 위에다 커서를 놓고 F12 누르면 함수 선언한 그 함수로 이동을 하죠. 함수 선언한 이동을 하고 Alt 누른 상태에서 이게 안 먹히네. Alt 방향키가 그건 안 먹히네요. 여하튼 네. 전에 Alt 방향키를 눌러서 여기 합계로 왔다가 다시 여기 합계로 왔다가 서로 변환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안 먹히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어떻게 하시냐면 합계 커서를 놓고 F12를 누르면 이 함수가 선언이 된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원래 코딩 하던 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F12, 다시 F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F12를 번갈아 가면서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서 코딩을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버깅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 파이썬 기초를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파이참을 이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디버깅하고 하면서 파이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어떤 프로젝트도 저희가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이썬 기초 강좌 수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